짠! 안녕, 가가. 오늘은 오랜만에 필기 수업을 할 거예요. 그죠? 네네. 필기 수업을 할 건데, 필기는 어떤 거, 오늘 남아있는 게 뭐 스타일 연출에 대해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헤어스타일 연출이라고 챕터 7? 세븐. 7입니다. 7입니다. 1번 헤어 세팅의 기초 이론에 보면 어떤 게 나와 있지? 구분을 하고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 오리지널, 리셋. 오리지널이 뭐고 리셋이 뭐야? 리셋이 무슨 뜻이지? 다시 되돌아가다 이런 거고. 네. 오리지널은 기초, 네. 최초로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최초의 커트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하면 종류에는 파팅, 쉐이핑이 뭐야? 빗질. 빗질, 컬러링, 그 다음에 웨이빙, 그 다음에 뭐 롤링 등에 있고, 그 다음에 리셋은 마무리를 하는 거. 그러면 빗으로 컴아웃을 하든지 컴인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오리지널 세트에 보면 헤어 파팅을 먼저 들 수 있는데, 파팅이 뭐야?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누는데? 응? 왜 나누는데? 머리를 왜 나눠? 머리 왜 나누냐고요? 응. 시술하려고. 시술하려는데 머리를 왜 꼭 나눠야 돼? 그냥 안 나누고 해도 되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짧으면 이렇게 끊겨요. 대답하는 게. 자, 파팅은 어떤 뜻을 하냐면, 뭐 물론 나누다, 가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커트를 하거나 펌머를 하거나 드라이를 할 때, 혹은 또 다른 헤어 작업을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 이유가 하나. 두 번째는 그 스타일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왼쪽 가르마 커트를 해주세요 했는데 센터로 나눠서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죠. 그치? 업사이드 하는데 뭐 센터로 해야 되는데 왼쪽 가르마를 해서 하면은 제대로 된 디자인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헤어 파팅은 그 디자인에 맞는 머리를 자르거나 커트하거나 펌하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맞게 구분 짓는 것을 파팅이라고 해요. 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파팅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헤어 파트에 보면 센터, 사이드, 라운드, 스퀘어, V, 카우릭. 여기서 어려운 게 뭐야? 어려운 거. 다시 뭐 또?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은 카우릭이란 뜻을 처음 봤어요. 여기서 헤어를 할 때 카우릭이 그 돌아가는 방향, 뭐 이렇게 회오리 같은 이런 거를 카우릭 파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방사선, 머리카락이 흐르는 방향대로 두상이 둥글게 돼 있잖아. 네. 그래서 카우릭이고, 카우릭이 있는 머리에서 카우릭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아? 정수리. 정수리에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피 지점, 골덴 부분에 커트를 할 때,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카우릭 방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어 투 이어 라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탑에서. 탑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를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이 선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 선은 왜 중요해? 옆이랑 뒤를 나눠줘요. 왜? 왜? 또 지식이 짧네요. 옆이랑 뒤를 왜 나눠줘야 돼? 편리하라고. 아? 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옆에, 그러니까 측중선이라고 하고, 센터는 정중선이라고도 해요. 근데 센터 가르마는 좌우 대칭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두상이 구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측중선은 앞과 뒤를 구분 짓는 것도 있지만, 이 옆에서 모든 디자인이 거의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옆에서 이루어질까, 모든 디자인이? 손님한테 보이는 부분. 그거 찍은 거야. 그냥 어떻게 아니야, 하는 아니야. 그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옆 사이드에서 보면 이 옆에 사이드에 숱이 많은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옆 측중선을 이 앞에 하는지 뒤에 하는지에 따라 스타일의 변형이 엄청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를 하든 뭐를 하든
사이드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 쉐이핑이 뭐예요? 쉐이핑. 빗질을, 그렇지. 빗질을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쉐이핑을 할 때는 각도, 쉐이핑 각도는 어떤 업 쉐이핑, 다운 쉐이핑인데 업 쉐이핑은 뭐야? 빗질을 올려서 빗는 거. 다운 쉐이핑은 아래로 빗거나 왼쪽 내려 빗기, 뭐 깃바퀴 방향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컬의 명칭과 컬의 구성 요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헤어 컬러링은 모다바를 스탠드, 모다바 이거를 스탠드라고 해요. 스템 이 그 길이 있잖아. 근데 웨이브가 생기기 전에 이 길이를 스템이라고 해요. 스탠드라고 하고 헤어 컬러링의 목적을 하고 있는데 웨이브는 물결 모양을 잡아주는 기법을 말하고 볼륨은 부피. 웨이브는 물결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얘는 부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프, 그다음 플립 만들기는 모발 끝이 가볍게 부풀러지는 스타일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컬의 명칭에 보면 루프, 베이스, 피벗, 그 다음 스템, 엔드 오프 컬 이렇게 돼 있는데 루프는 뭐야? 루프는 원형이 이렇게 컬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 부분을 루프라고 하고 베이스는 뭐야? 베이스 모근 부분 컬의 양을 잡거나 커트를 할 양을 잡을 때 그 부분을 베이스라고 해요. 네. 피벗 포인트는 뭐야? 컬이 시작되는 지점 처음 시작되는 지점을 피벗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가위에도 피벗 포인트는 이 중심이 되는 네. 그러니까 컬이 시작되는 지점도 컬의 중심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피벗 포인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템은 베이스의 피벗 포인트까지 줄기 부분을 줄기 이게 뭐 꽃이라 생각하면 줄기 부분 그럼 여기서 스템은 어디야? 그러니까 그치. 웨이브가 시작되는 지점은 피벗 포인트. 그렇지. 피벗 포인트입니다. 엔드 오프 컬은 두 발 끝에서 엔드라고 하니까 끝부분 엔드 이 맨 마지막 이 끝부분 있잖아. 요거를 엔드 오프 컬이라고 합니다. 컬의 3요소는 베이스, 스템, 루프. 왜? 베이스는 왜 중요해? 뿌리 왜? 줄기. 말도 안 되는 소리. 꽃. 베이스를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컬의 모양과 양과 루즈하게 나거나 뭐 컬이 되게 텐션감 이렇게 작게 나거나 한 게 베이스의 역할이 베이스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템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고 루프 이 컬의 모양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데 요거 아마 물어보는 피부 포인트 뭐 이런 그림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모양에 따른 베이스는 뭐야? 아까 섹션은 뭐랬지? 이 앞에 바로 앞에 나왔죠. 섹션 쉐이핑 섹션 아니었나? 아까? 파팅 파팅은 뭐랬지?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는 그 뭐 아무리 봐도 없죠. 이 모양을 이제 결정짓는 크기에 이 기본 크기를 베이스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 모양도 이렇게 스퀘어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오블롱 베이스 모양도 있고 아크 베이스는 이렇게 약간 반원 이게 삼각형인데 원형 같은 모양. 근데 트라이앵글은 그냥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죠? 네. 요런 것들은 커트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업스타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자, 온 베이스, 오프 베이스, 하프 베이스, 트위스트 베이스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온 베이스는 뭐예요?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근데 선생님은 이때 굉장히 헷갈렸던 게 뭐냐면 여기 낙서해도 됩니까? 네. 자, 베이스가 요 그림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베이스잖아요. 그죠? 네. 시작되는 지점. 온 베이스는 요렇게 베이스가 시작될 때 중간으로 모이는 게 온 베이스예요. 네. 근데 온 베이스를 커트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커트가 되지? 이렇게 커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커트가 되면 양쪽이 길어져요. 네. 그래서 베이스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스를 너무 넓게 잡아서 모아서 자르면 어떻게 코너 지점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커트를 1에서 1.5cm를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헷갈렸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미용 공부를 할 때, 베이스를 정하는데, 베이스에서 온베이스로 해서 말잖아요. 그죠? 온베이스로. 말면, 로또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얘가 반이 걸쳐져. 그쵸? 근데, 여기, 오프터 베이스로 하면, 베이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드 베이스 하면 하프 베이스 하면 베이스에 넘어가서 로트가 감기는 거야. 그래서 이 롤을 감을 때 베이스에 온 베이스, 하프 베이스, 이 롱 베이스 스템과 커트 할 때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모근을 잡을 때 아니면 모발을 파마를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롤이 막 감겼으니까 135도로 했을 때 자기 위치에 딱 가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온 베이스로 했는데 얘는 감긴 게 하프 베이스로 딱 돼. 반이 걸쳐져. 그다음 롱 베이스 시스템 이거는 오프. 그죠? 완전히 벗어난 거잖아. 걔는 어떻게 되냐면 얘의 베이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 베이스, 오프 베이스, 하프 베이스는 각도에 따른 베이스 기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커트일 때와 펌어일 때가 약간 틀리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해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스템이 뭐라고 그랬죠? 스템 줄기. 오, 여기 있었네, 여기. 니는 참, 뭐야? 아니, 뭐야는 무슨, 전혀 못 봤어요. 연기 완전 연기력 쩐다처럼. 야, 스텝 줄기 부분은 이거는, 진짜. 100% 이거는 컨닝. 너무 가가 컨닝. 자, 베이스는 이제 줄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논스템, 하프스템, 풀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논스템, 하프스템, 풀스템이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논스템일 때는 그냥 어떻게? 움직임이 가장 작고, 컬이 지속성이 길다. 논스템 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말리잖아. 135도. 말리니까 이렇게 많은 거는 웨이브가 지속성이 길다는 거야. 그 다음 하프 스템. 요 끝에 많은 거는 뿌리가 약간 처지거든? 그래서 움직임의 느낌을 베이스에서 어느 정도 느낌을 알 수 있는 그런 서클을 할 수 있다. 루프 스템은 처지게 말기 때문에 얘가 조금 베이스에서 벗어나고 그지? 컬의 형태나 방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언제? 다운펌일 때 많이 쓰죠. 그리고 백포인트 후드부일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자, 논스템은 그럼 어디에 쓸까? 자격증? 하프 스템인데요. 직각으로 말면 거의 이렇게 하프 스템 벗어나게 말게 돼요. 베이스에서 벗어나게. 근데 논스템 같은 경우는 탑 부분. 얘는 프렌지 부분. 얘는 탑 부분. 그 다음에 풀스템은 백포인트 밑에 부분이 풀스템으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할 때도, 막 이렇게 우리가 각도가 안 맞거나 베이스가 보이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부위에 따라 논스템인지 하프스템인지 풀스템인지 확인을 하고 말아보면 그것만 지키면 쫙 내려와서 그대로 말리게 돼요. 너무 어렵나? 이게 사실 조금 어렵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한 20년 전이나 꼭 나오는 거예요. 리버스 포워드, 리버스 포워드. 근데 선생님이 이거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외울 때. 근데 깃바퀴 방향을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깃바퀴 방을 돌아가는 거를 뭐라고? 포워드.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리버스. 이거는 선생님 기능장 시험 칠 때도 나왔던 것 같고 이용장 시험 칠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가 봐. 그래서 이제 컬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C컬. C컬은 어떤 거? 포워드. 포워드. C컬은 얼굴 방향대로 가는 거야. C컬은 리버스. 얼굴 반대 방향으로. 이것도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C컬은 포워드라고 생각하면 되고, C컬은 리버스, 반대 방향으로 아웃컬, 인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이폴 컬하고 스컬프트 컬, 이렇게 생각하는데, 메이폴 컬은 어떤 컬이야? 응? 또 막 찾고 있네? 응? 메이폴 컬. 메이플? 응. 여기 봐봐. 이 줄기를 뭐라 했어?
스템. 스템인데 메이플 컬은 줄기 바깥으로 돌아가 있지. 여기 줄기가 네. 바깥에 있고 스컬프트 컬은 줄기하고 같이 돌아가 있잖아. 네.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요렇게 그림에도 할 수 있듯이 핀컬로 돌아가는 메이플 컷을 핀컬로 핀컬 핀이라고 해. 스컬프처 컬은 갈수록 웨이브가 좁아지는 거. 얘는 갈수록 웨이브가 넓어지는 거. 왜 그래? 여기서 이게 스템이 맨 안쪽에 컬이기 때문에 갈수록 컬이 넓어지는데 얘는 맨 안에가 좁고 갈수록 컬이 넓어지는 거. 얘는 반대 서로. 오케이? 네. 리프트 컬, 그 다음에 C컬, C컬 다 설명한 거네요. 그죠? 쭉 내려가시면 얘도 논스템, 롤스템, 뭐 논스템, 논스템, 롤 똑같은 말이네? 그죠? 이거 잘못 적혔나? 다 논스템으로 돼 있는데 수정. 수정? 얘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야? 하프 스템이지. 네. 이거는 논스템이지. 이거는 풀스템. 그렇지. 풀스템, 하프스템, 논스템. 베이스에서 반이 걸쳐져 있고 얘는 완전히 벗어났고 네. 얘는 베이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말리는 각도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논스템과 롤스템과 여기 하프스템, 롱스템 다 나와 있죠. 아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발 끝이 모이지 않고 롤러 폭만큼 펴서 와인딩을 하는 방법과 모발 끝을 모아서 하는 와인딩 방법이 있어요. 모발 끝을 모으지 않고 이렇게 우리 보통 때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1번. 그럼 어떻게? 끝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방향성을 주고 싶을 때 모아서 이쪽으로 말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파이럴 알아? 스파이럴? 네. 그거 어떻게 마는 거야? 스파이럴이 두피에 대고 머리카락을 감는 방법이죠. 왜? 좀 애매하잖니. 지금 좀 표정이 멍한데 스파이럴이 모발을 모아서 말아요. 네. 그러면 모발을 모아서 끝을 그게 잉크를 주든 앙크를 주든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모아서 만단 말이야. 그럼 스파이럴은 이런 방법이고 우리가 말고 있는 부등분 그 다음에 혼합 이런 거는 이렇게 펴서 마는 이런 와인딩 기법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을 주기 위한 컬은 어떤 컬이다? 모발을 모아서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발을 끝을 펴서 말면 어떻게 된다? 갈라지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레스트, 리치, 트로프. 크레스트는 뭐야? 크레스트는 모발에서 가장 높은 부분. 그 웨이브에서 가장 높은 부분. 그 다음 리치는 이렇게 웨이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쫙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핑거 웨이브 이런 거 하면 딱 나오는데. 그 다음에 트로스트는 웨이브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겠지, 그죠? 네. 뒤에 보면 요런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그림은 진짜 많이 나와요. 와이드 웨이브, 네로 웨이브, 섀도우 웨이브.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혹시 대표님 수업할 때 들어봤어? 근데 선생님은 섀도우 웨이브는 일자, 와이드 웨이브는 좀 굵으면서 펴지는 거, 네로 웨이브는 짜글짜글한 거잖아. 이 둘 중에 한 개만 외우면 양쪽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자, 네로 웨이브. 리치와 리치 사이에 폭이 굉장히 좁고 가장 곱슬거리는 웨이브를 가장 곱슬거리는 네로 웨이브. 리치가 보통이며 가장 일반적인 거는 어떻게? 와이드. 그 다음에 섀도우 웨이브는 크레스트가 뚜렷하지 않고 거의 풀리는, 그죠? 네. 그러면 이 풀린 뭐 이런 건 어떻게 손님한테? 혼나요. 크레임 혼나거나 돈 물려줘야지. 혼나서 될 일이 아닙니다. 프리즈 웨이브는 모발 끝부분에만 웨이브가 있는 거. 그런 거를 이거 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워놓고 있으세요. 웨이브 형성에서 리치 방향이 다른 구분에 보면 버티컬은 뭐야?
수직. 호리존탈은 수평. 다이애거널 사선. 웨이브의 방향이 사선인지 수직인지 가로인지를 보고 이제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자, 핑거웨이브. 핑거웨이브 봤어요? 가원이? 가가? 아니요. 핑거웨이브는 뭐야? 그냥 봐도. 손가락. 핑거. 손가락을 이제 웨이브를 하는 건데, 그 선생님 제2파 별명이 있었어요. 기능장 시험 칠 때. 핑신이었어, 핑신. 핑거웨이브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핑신이었기 때문에 핑거웨이브는 날아다녔어요. 핑거웨이브는 어떤 게 장점이냐면 빗질이 어떤 방향으로 빗질이 정확하게 가야 웨이브가 형성이 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웨이브가 가거든요. 그래서 핑거웨이브를 연습을 많이 하면 빗질을 쓰는 법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빗질 쓰는 거는 우리가 뭐 전부 다 헤어에서는 다 빗질이잖아. 커트 할 때도 빗질. 그 다음에 업살 할 때도 빗질. 파마 할 때도 빗질.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핑거웨이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장 시험 때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젤리를 발라갖고, 웨이브 젤을 발라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웨이브를 만드는 거를 핑거 웨이브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게 이제 뭐 다른 이제 대회나 작품이나 이런 거 할 때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는 리치컬, 스킵 웨이브, 스킵이 뭐야? 우리 스킵 언제? 스킵 할 때 어떻게 스킵하노? 광고 건너뛸 때. 그 스킵, 이걸 핑거 웨이브를 다른 말로 스킵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킵 웨이브 자체도 웨이브의 형태나 부드럽게 곡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를 스킵 웨이브라고 합니다. 자, 웨이브의 모양에 따른 분류에 보면 하이, 롤, 덜, 스윙, 스월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스윙이 뭐고? 스윙. 방금 손으로 했는데 스윙이 뭐야? 그네 타는 그런 걸 스윙이라 하잖아, 그죠? 네. 그 움직임이 어떻게 큰 웨이브를 스윙이라 합니다. 헤어 아이론은 뭐 어떤 게 있는지 보통 보면 열을 이제 이용해서 하는데 아이론의 적정 온도는 120에서 140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강모일 때는 언제까지 해죠? 200까지 안 돼요. 160. 아니요. 180.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30에서 160, 180까지 강모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손상모 같은 경우는 60에서 80, 100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아이롱의 명칭에 보면 요거 감싸고 있는 걸 그루프라고 해요. 우리 그루프 알지? 머리에 감는 거 그루프라 합니까? 요새 아들도? 롤 세팅, 이걸 찍찍이 롤을 그냥 찍찍이라 해요? 그걸 선생님이 그루프라 했어요, 옛날에. 그루프. 감싸는 거를 그루프라고 하고, 그루브도 이제 물결처럼 이렇게 감싸는 게 그루브잖아. 우리 춤출 때, 그지? 맞나? 그래서 그루프는 이렇게 캡처럼 생겨가지고, 얘가 로트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딱 감싸는 거. 그거를 그루프라고 하고, 프롱은 이 대를 프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핸들은 얘가 이렇게 쫙 벌리면 이 그루프하고 프롱이 벌려지고, 프롱을 딱 닫으면 얘가 딱 닫아지니까 힘을 조정해서 그 압력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때는 가스레인지에다가 달궈가지고 얘를 달궈가지고 달구면 굉장히 뜨겁겠지. 머리 다 탈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적정 온도를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아이론을 잡고 신문지로 이렇게 나왔다 폈다 나왔다 하면 신문지가 그냥 다려지는 정도의 온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마 100도에서 1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코로 이렇게 김을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확인한 다음에 신문지로 잡았다 폈다 했는데 신문지가 쫙 펴지잖아. 그럼 그때 사람 머리를 하는 거예요. 프롱은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핸들은 이렇고, 아이롱의 사용법 주의점은 그루프를 아래로 프롱을 위로 해서 잡는다. 그루프를 밑으로 프롱을 위로. 왜 그럴까? 이거 혹시 왜 그런지 알아요? 전혀 머리카락 모르는. 자국 나지 말라고. 딩동딩동. 맞아. 머리카락 자국 나지 말라고. 위로 하면 머리카락 자국이 나요.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했을 때 자국이 나지 않아요. 우리 드라이 아이롱 할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까요?
자, 마셸 웨이브, 마셸은 뭐야? 마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네. 이 사람이 아이론을 최초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만든 거야. 그래서 마셸 웨이브라고 하는데, 바깥마름 마셸 웨이브와 와인딩 기법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앞마름은 어떻게? 안으로 마는 거겠죠. 바깥마름은 바깥으로 하는 거. 그럼 그루프의 방향은 바깥마름은 아래 방향, 앞마름은 프롱이 아래 방향이고 그루프가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앞마름으로 되겠죠. 근데 맨 처음에 잡을 때는 밑으로 해서 잡아서 그루프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마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스파이럴식은 나선형, 크로키노식은 어떤 거? 또 크로키노식 뭐냐고? 세로. 예? 바로. 예? 아니, 모발 끝에서 목은 쪽으로 마는 걸 크로키노식이라 한다니까. 네. 그게 방향이 아니고, 스파이럴은 세로로 마는 거. 응? 모근에서, 모발 끝에서 위로 올라. 니 아까 전에 모근이랬지. 모발 끝에서 말아가는 겁니다. 목은 쪽에서. 그러니까 모발 끝으로 마는 모근 쪽에서 모발 끝 맞네. 조금 뭐 내보다 많이 수업을 들었나 보네요. 자, 크로키노식은 모발 끝에서만, 우리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게 지금 시험 치고 있는 방법이 크로키노식이죠. 그죠? Yep. 아이론 방법 선택은 프론과 그루프가 딱 다물었을 때 느슨하지 않고 이가 딱 맞는 거. 그리고 손질 방법은 어떻게 떨어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닦아서 얘를 열이 많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유분이나 뭔가 이물질이 묻었을 때 시커멓게 이렇게 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닦아서 보관해야 돼요. 자, 리세트는 마무리하는 작업에는 이마 부분에 애교머리, 앞머리를 장식하는 머리인데 웨이브뱅, 롤뱅, 플러브뱅, 프렌치뱅이 있습니다. 자, 모양을 잘 보시고 웨이브는 웨이브가 젖이는 거죠. 그래서 롤뱅은 이렇게 이 웨이브가 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말리는 거죠. 그죠? 플러프는 프린지 뭐가 틀려? 웨이브가 있고 없고 안으로 말리고 안 말리고 웨이브가 많고 안 많고 이런 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하다고 빨간 표시가 딱 돼 있네요. 아, 이것도 좀 많이 나오네. 엔드러프는 뭐야? 모발 끝에 웨이브 모양을 너플너플거리게 표현하는 거 엔드너플이라고 합니다. 덕테일 플러프는 뭐야? 덕테일은 오리의 이렇게 깃털이나 이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덕테일 플러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운드는 이제 이렇게 모발 끝을 원형이나 반원형으로 마는 거고, 페이지 보이지 플러프는 모발에 구부러지고 길게 모양이며 끝이 반원형의 플러프 형태이다. 리세트는 콤아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빗질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브러싱은 빗는 거, 코밍은 어떻게? 브러쉬에 표현되지 않는 부분을 빗으로 그냥 안으로 말리게 하는 거고, 백코밍은 어떻게? 머리카락 볼륨 내기 위해서 백홈 이라잖아. 그죠? 요렇게 해서 짜잔! 행운의 77. 선생님 77년생인데 77이네? 행운의 숫자. 선생님, 나이 그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아니. 편집해주세요. 자, 행운의 77이에요. 77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나오는 문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얘도 나올 것 같고, 얘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나올 것 같고, 얘도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나오고. 벌써 이게 몇 문제야 도대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몇 점? 60점. 왜 100점 아니고? 60점. 맞아. 60점만 맞으면 돼요. 몇 점인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60점만 맞으면 합격과 불합격이면 되니까, 불합격이면 안 되고 합격이면 가능하니까 60점만 되면 되니까 우리 60점 맞을 수 있게 공부하려면 몇 점 맞아야 되지? 몇 개 맞아야 돼? 36개인데 40개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네. 그러면 우리 열공해서 40개 맞춰서 합격하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안녕. 잠깐. 안녕하기 전에 뭐 해야 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